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두 전문직이에요. CPA 회계사 합격 후에 한 법인 회사에서 근무했고 일하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는 너무나 훤칠하고 훈훈한 외모에 외적으로 끌렸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대시를 했고 남편도 저희 마음을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힘들게 합격한 전문직 시험 후 거의 4년 만이 첫 연애였기에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어요. 저희 둘은 결혼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여보는 결혼하면 아이 낳고 싶어? 너무 궁금해. 아니 요즘은 애 안 낳는다고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네. 그냥 여보랑 나중에 결혼할 건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애 낳는 거 별로 관심 없다? 언제 애 낳고 애 키워. 지금 나이도 30 중반인데 자신 없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아이까지 잘 키울 자신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자꾸 아이 가지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야? 오빠는 애 좋아해? 아이 낳고 싶어? 라고 하자 오빠는 오 정말? 와 아이 관심 없구나. 그래 알겠어. 사실 나도 애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 우리 엄마는 엄청 손주들 보고 싶어 하는데 난 관심이 없네. 여튼 알겠어. 그럼 우리는 결혼하면 아이 없이 사는 걸로 협의된 거다. 알겠지? 하면서 콩콩 뛸 듯이 좋아하길래 속으로 왜 저렇게 오바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사람 일은 모르지. 살다 보면 애 가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난 일단 지금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나중 일은 모르니까 확답은 못하겠네 라고 하자마자 오빠는 엄청나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뭐야 하면서 확 토라지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찌질해 보이고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삐진 오빠의 기분을 달래줘야 했기에 알겠어. 아이 관심 없어. 가질 생각 없습니다요. 이 삐돌이 아저씨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었더니 금방 웃음을 지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몇 번 오간 후에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걸렸던 게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30이 넘는 남편이었는데도 아직도 치맛바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도 공부도 잘했고 흠 하나 없어요. 아가 넌 복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세상에 또 있나. 주는 대로 밥 잘 먹어. 한평생 엄마 속 썩인 적 없어. 얼굴 잘생겼지. 능력 좋지. 얼마나 애가 인기가 많았으면 애 생일이 되면 현관문 앞에 여자들이 두고 간 선물로 빼곡했다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현관문 앞에 선물이 빼곡해.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허풍이 심하시네 하고 속으로 혀를 끌끌 찬 후 그냥 네 어머님 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 둘 다 수험 생활이 길어서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기에 회사 근처에 있는 강남 쪽 오피스텔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를 3달째 안 하고 갑자기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보리굴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밥을 푸는데 욱욱 하면서 배를 부여잡자 갑자기 남편이 왜 그래 약 줄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자 저는 나 아무래도 이상해. 3달째 달거리 안 하고 밥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데 혹시 임신 아닐까? 라고 하자 남편은 정말 처음 보는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며 뭐라고? 임신? 이라며 소리 지르듯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일단 빨리 테스트기 사와봐. 임신이면 약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오피스텔 밑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저는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로 가 테스트기를 했고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2줄이야. 임신했나봐. 어떡해. 라고 하자마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겁니다. 너 어떤 남자랑 잤냐? 나 몰래 어떤 남자랑 했냐고. 내가 알 한쪽이 어릴 때 잘못돼서 인공으로 삽입하고 알이 제 기능을 못해서 청년기에 고자 판정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임신을 해? 똑바로 말해. 다 부셔버리기 직전에.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고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1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남편이 고자라는 것은 듣도 보도 하지 못한 소리였는데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성인 남성보다 크기가 유난히 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밤 생활이 만족 안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별 신경 안 쓰고 결혼했는데 그게 성장기에 알이 닫혀서 중간에 성장이 멈춰서 그런 거였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이 번식할 능력이 없으니 연애 시절 내내 저에게 아이 가지고 싶냐고, 결혼하면 아이 낳을 거냐고 집착을 하다시피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가 누굴 의심해? 어떻게 당신이 고장 걸 나한테 숨기고 결혼할 수 있어?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 결혼. 난 결백해. 다른 남자랑 관계 가진 적도 없고 떳떳하고 깨끗하다고 소리 질렀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저와 남편은 산부인과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내가 번식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네가 임신을 하냐며, 넌 더러운 여자다 뭐다 하며 계속 옆에서 욕을 해댔고, 저도 너야말로 알도 없는 주제에 거짓말치고 결혼한 사기꾼 아니야? 하며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부인과를 가서 검사한 결과 저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 난소가 난황처럼 커져서 임티기를 하면 2줄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증후군 때문에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불임인 몸이었고, 몸 호르몬으로 인해 임신이 아닌데도 테스트기가 2줄이 나온 거였어요. 병을 얻은 대신에 저의 결백함이 드러났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난 명명백백 깨끗한데 넌 뭐야? 넌 번식 능력 없는 고잔 주제에 나 속이고 결혼한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비뇨기과에 가 남편 검사를 받았지요. 남편은 인공물을 알에 넣은 상태였고, 남편이 사고가 난 당시 번식 능력은 소실되었을 거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아있는 한쪽 알 때문에 자연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의사선생님에게 그게 진짜냐며 좋아서 방방 뛰고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임신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래 라며 좋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자기가 고장 걸 숨겼다는 미안함 하나 없이 번식 능력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지 엄마한테 전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화가 막 나서 그냥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전만 반차냈기에 회사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근무를 한 뒤에 퇴근하고 나와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쩜 그럴 수 있으세요? 저한테 본인 아들은 완벽해서 흠잡을 곳이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고자?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으시냐고요. 저 정말 못 참아요. 박차고 나온 거였지요.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저 붙잡는다고 회사 앞으로 와서 엉엉 우는데 그냥 가차없이 팽했습니다. 시모도 나중에 본인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었는지 자기 봐서라도 한번 넘어가라는데 오히려 시모 생각하면 더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별거하며 소송 준비와 함께 생각을 정리하며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겨울옷을 제가 신혼집에서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 집엔 다시 가기 싫었는데 짜증을 무릅쓰고 신혼집에 가서 옷을 챙기기 위해 갔습니다. 남편도 신혼집에서 나와 시댁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기에 남편과 마주칠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열자 거실에서 웬 여자랑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소리치니까 화들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은 네가 왜 여길 와? 하더라고요. 저는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이혼 소송한다니까 아주 여자 끼고 살판 났구나. 라고 하고 상간녀의 얼굴을 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기분이 든 겁니다. 네, 상간녀는 저희 집 오피스텔 가장 끝집에 살고 있던 여자였어요. 예전에 복도에 흰색 강아지가 있길래 왜 강아지가 여기 있지? 하고 잠깐 보호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끝집에 살던 여자가 잠깐 환기시킬 때 나온 거였더라고요. 그때 강아지 찾아주는 인연으로 인사하고 안면을 튼 사이였는데 저 몰래 그 여자랑 남편이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니 충격이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온갖 물건을 그 년놈들한테 던지며 니네가 사람이야? 라고 욕을 퍼붓고 그냥 겨울옷도 안 찾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를 남겼지요.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네 인생 박살내준다고 하며 저주를 퍼부으니 다음날 남편에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처럼 성격 불같고 괴팍한 여자랑 나도 살기 싫어.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 니랑 헤어지고 난 이 여자랑 재혼할 거야. 이 여자 내 애 가졌어. 불임인 너랑은 차원이 다르게 사랑스러운 여자야. 그니까 나랑 우리 엄마 너한테 이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릴 일 없으니까 니도 네 인생 살아 하는 문자가 온 겁니다. 참, 임신? 고자 남자애를 임신했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고자가 아니다. 이거 봐라. 너같이 불임인 여자 말고 젊고 싱그러운 여자 만나서 아이 가지고 멀쩡하게 생식 기능 하는데 문제는 너라고. 너가 집안을 나가니 경사가 터진 거 아니겠냐며 너까지 내를 붙잡으려 한 내가 천치 미련 곰탱이라 하며 제 욕을 하더라고요. 미쳤구나. 비뇨기과에서 희박하게 정자가 있으니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개똥 같은 희망으로 꽃뱀한테 두 모자가 넘어갔구나. 아주 꽃이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강남 오피스텔이었고 거기에 직업 여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였죠. 회계사 남자가 마누라랑 별거하고 이혼 준비하고 있으니 이때가 기회다 하고 다른 남자애 임신한 다음에 거짓말로 네 애 임신했다고 해서 발목 붙잡으려고 한 거였겠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소송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아들과 그 상간녀가 살 32평짜리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랑 남편은 그곳에서 태교하고 아주 둘이 좋아 죽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으니 기가 막히대요.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대주셔서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아들 아이를 임신하니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역겨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혼한 거 어디다 말하기도 싫어서 입 꼭 닫고 살았는데 워낙 전문직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다 퍼지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길래 참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 고자인 거 숨기고 결혼했고 옆집 오피스텔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다 라고요. 그렇게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 돼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아는 대학 후배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대박. 그거 아세요? 언니 전 남편 그 상간녀 그 여자 술집 출신에 공사치고 언니 전 남편한테 접근한 거래요. 저번 달에 그 상간녀 애 낳았잖아요. 근데 친자 검사했는데 브릿지로 나와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나 봐요. 솔직히 뻔했죠. 고자였던 사람이 자연 임신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잘 됐죠. 벌 받은 거죠. 본인만 몰랐던 사실이니 언니 힘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과 시모만 빼고 다 짐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그 상간녀는 술집 출신의 회계사인 전 남편에게 접근했고 임신했다는 것도 결국은 남이에. 지금 전 남편과 전 시댁은 완전 초상집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사치스러운 상간녀 비위 맞춰준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전 남편은 상간녀 쇼핑을 시켜줬다는데 어쩌나 자기 애가 아닌데 잘됐다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미친놈이랑 결혼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여튼 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주 꼴 좋았어요. 앞으로는 전 그냥 일이랑 제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렵니다. 2번 다시 남자 만나거나 결혼하지 못하겠네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서요.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